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과 늘 함께하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의 채용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좀 너무 어두운 이야기, 암울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해 하시고 또 괜히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은 충분히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다시 정리하자면 윤석열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와는 정책 방향이 크게 다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해서 어떤 복지를 추구했던 정부라고 한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 부분의 역할보다는 민간 부분의 역할, 또 민간 부분의 성장을 통해 더 어떤 성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공 부분의 이런 공기업의 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이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핵심이었고요.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이 살아있다, 여전히 희망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가장 먼저 이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전체 사회가 쉽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유턴을 하듯이 쉽게 유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었고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흘러가는 방향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런 변화가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업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그 영향력이 내려오려면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올해 2022년도 채용의 경우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기존에 있던 공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다 세워놨고 그런 예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재부에서 야, 이거 안 돼, 뭐 소상공인 지원해야 되니까 무조건 잘라내,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 채용 예산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채용은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2023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갑자기 아까 운전하듯이 유턴하듯이 확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건 국민들의 눈높이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런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당장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주로 공기업들이다 보니 이런 공기업의 서비스를 한순간에 잘라내고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2020년도, 2022년도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2023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시작돼서 2024년 정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변화하는 것은 크게 없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이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뭔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이제 계속 시비를 걸고 이제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걸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막 급격하게 변화되고 나쁘게 변화되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들이 많죠. 자, 그렇게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들을 추진하는데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 자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정책 의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든 정책에다 다 쏟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청와대 이전이죠. 용산 이전. 벌써 이거 가지고 한 열흘 정도 계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계속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1순위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기업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업 채용의 경우에는 실은 눈에 띄는 변화라고 어떤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공기업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 쓰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용산 이전, 청와대 용산 이전 또는 뭐 소상공인 지원, 뭐 여성가족부 폐지,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뭐 탈원전 정책 다시 복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실제 공기업 채용에까지 신경 쓰고 거기에 많은 자원이나 의지를 투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업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력이 없다 보니 크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요. 청년 실업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2030 세대의 어떤 청년들의 불만들이 이제 굉장히 큰데, 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예요. 실은. 일단 내가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사소한 불편들은 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청년 실업난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흔들리면서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 실업난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의 입장에서 큰 부담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실업률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에서 많이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권 초기이니까 좀 어떤 허니문 기간이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채용을 몇 명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장밋빛 이런 보도 자료도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민간 부분에서 채용을 급격히 늘려낼 수는 없어요. 민간 부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먼저 이익을 생각하는 집단이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 부분에서 채용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 어디서 해결을 해야 돼요? 공공 부분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 쪽에서 그래도 채용에 물꼬를 틔워줘야 그래도 민간 부분, 민간 대기업의 채용 경쟁률도 좀 낮아지고 전체적인 실업률도 낮출 수 있고 청년 실업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청년 실업난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쉽게 공기업 채용을 확 줄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줄이고 나면 분명히 욕을 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 실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기업 채용을 급격히 줄여 나갈 수는 없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게 또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죠. 마지막 네 번째는 지방 공기업은 다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정부가 출범하면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앙 공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채용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정책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 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죠. 자, 오세훈 시장이 나는 서울시의 주민들, 이를테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더 많은 채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지방 공기업은 오히려 채용을 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지방 공기업은 이런 중앙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실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론 이제 중앙 공기업의 채용 규모가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이런 지방 공기업의 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나 이런 공기업의 이제 지방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산하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 또 인천광역시 산하에 있는 지방 공기업들 이런 곳들은 채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짓고 그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건 좀 오해를 좀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정책 방향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방자치 단체에 속해져 있는 지방공기업의 뭐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요 결국 그 시장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의 채용은 당장 줄어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좀 정리하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늘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좀 다시 정리해드리자면요. 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공기업 채용 전망이 좀 어두워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4가지 정도의 요소를 고려하면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뭔가요? 빨리 취업을 성공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올해 연말까지 끝내실 각오하고 지금 공기업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 상반기까지 끝낼 생각하고 준비 시작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젊은 층들이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치나 어떤 정부 정책 변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시는 건 필요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공약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하시는 게 맞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너무 몰입돼서 여러분들이 내 미래를 결정질 취업 준비에 시간까지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고민하자. 이것을 계속 되뇌이시면서요. 좀 더 공부에 집중하시면 분명히 좋은 취업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올해 충분히 가실 수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들 취업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나마 힘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밝은 주제,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소서, 면접 이런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 함께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감사합니다.